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에 심리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조금 회복을 하느라고 영상을 안 찍다가 이제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서 영상을 다시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할 거는 별건 아니고 위치별 해석이에요. 보통은 내 사주팔자를 열어보려고 이렇게 내 글자들 하나하나 뭔지 찾아보고 난 어떤가, 나 앞으로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죠. 일단 명리라는 거는 나라는 이제 개인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명리라는 게 이게 뭐 지구가 자전을 하든 뭐 공전을 하든 어떤 우리가 기운을 받는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명리가. 그래서 이 기운, 이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년월일시로 보는 것도 여기서 파생된 거잖아요. 지구가 돌아가는 거. 그래서 사주팔자를 볼 때도 우리가 위치별로 해석을 할 때 여러한 관점으로 갈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을사년이죠. 그러면 을사년이라는 거는 나만 받고 나의 운이 좋고 나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을사의 기운을 다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모든 사람이 을사년이라는 기운을 받고 그 운을 공유하는 거다. 이러한 관점이죠. 마찬가지로 사주팔자를 이렇게 뽑았다는 거는 특정한 시간에 태어난 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이 뭐 을사년, 을유월, 뭐 을유일이라고 할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뭐 요런 날에 태어났다고 치면 우리가 을사년이라는 건 1년 동안 돌아가고 있던 거고, 을유월이라는 건 한 달 동안, 을유일은 하루, 그리고 을유시는 또 1시간이겠죠. 2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거를 을사년 중에 을유월, 그리고 을유월 중에 을유일, 을유일 중에 을유시,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야 돼요. 단순히 얘네가 이제 막 생화극제를 하고 이런 거는 또 다른 문제, 나중에 다른 문제고, 기본적으로 이런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내가 이날에 태어났다는 거는 우리가 을사년에 태어났으면은 을사년의 기운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이때 태어난 사람이 많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 다수죠. 네, 1월 을사년에 을유월에 태어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겠죠. 그래도 숫자가 적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을사년에 을유월에 을유일에 태어난 사람은 훨씬 적겠죠. 같은 날에 태어난 사람이 엄청 많진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점점 소수로 갑니다. 그러면은 을사년에 을유월에 을유일에 을유시에 태어난 사람은 더 적겠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극소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 사주팔자라는 게.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거를 잘라서 이제 사회지라 그러고 개인지라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을사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 상황에 태어난 사람들이. 또 을유월도 그 월에 태어난 사람이 꽤나 많을 거다. 그래서 뭐 다수라는 거, 사회라는 거는 많은 개인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사회지라고 부르는 거. 이쪽으로 갈수록 제 개인의 특수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 비염. 그래서 여기를 보통 나라 그러죠. 일을. 그래서 일간 많이 보잖아요. 나. 그리고 여기는 더 개인적인 거. 그래서 보통은 여기를 뭐 국가 자리라고 하고, 여기를 사회 자리라 그러고, 여기를 뭐 나라 그러고, 여기를 뭐 자식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래서 직업이라고도 하죠.
사회인이라는 거는 직업인으로서의 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뭐, 이게 조상이라고도 하고, 막 써볼게요. 그리고 배우자라고도 하죠.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 자식. 그리고 약간 미래이기도 해요. 뭐 시주를 가지고 이제 말년운이라고 하는데, 말년운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우리가 대운을 보잖아요, 보통. 근데 대운으로 말년운을 보는 거는 이제 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시에 있는 거를 말년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어떤 나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사회지라 그랬죠. 여기는 나. 이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우리가 을사년인 거를 체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체감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가을이라는 건 우리가 체감하죠. 온도와 습도. 네, 체감하는 게 월입니다. 여기는 체감됩니다. 반대로 을사년이라는 거는 체감할 수가 없어요. 월을 우리가 가장 체감을 하게 돼 있고, 또 년을 체감하기보다는 그냥 을사년이구나를 해야 알잖아요. 안 하면 모르거든요. 또 을류일은 체감 못하죠. 이거 열어보지 않고서는 무슨 날인지 맞추기 힘들죠. 자, 을류시는 알죠. 유시라는 거는 저녁 시간이죠. 인시면은 아마 새벽인데 이제 거의 아침이고. 그래서 시는 또 체감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시는 체감한다. 체감 안 한다. 월은 체감한다. 일은 체감하지 않는다. 시는 체감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볼게요. 그러면은 가을에 우리가 결실을 맺는다 그러죠. 그래서 벼를 재배하고 그러는 시기는 우리의 삶의 전반에 있어요. 그래서 월이라는 건 삶의 전반입니다. 왜? 벼농사의 진행 척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걸 먹든지 뭐 팔든지 우리 삶의 전반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직업이 되고, 무슨 일을 하는가.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그때는 나는 쉬고 정신적인 활동에 뭐 전념하겠다. 근데 여름에는 이제 활동성이 올라가니까 뭐 활동을 하겠다. 이런 것들 있죠. 그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가을생이라는 거는 그렇게 결실을 맺고자, 뭔가를 확실하게 하고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어떤 삶의 장르를 얘기하는 거죠, 월이. 그런 거고, 년은 우리가 체감할 수는 없으나 이걸 공유한 사람은 매우 많고, 뭐 나 또한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이제 타고난 거기도 해요. 타고난 거. 그래서 만약에 타고난 혜택이 있다.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혜택은 항상 받도록 태어난 거다. 근데 내가 체감을 못하죠. 그러니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경진이니까 나는 경진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을목이야. 내가 여기서 만약 그늘 뒀다. 그러면 나는 이 그늘 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경금이라는 거, 이제 이렇게 합이라 그러죠. 을경합이라 그래서 뭐 업무 협조 관계를 맺는 게 되게 당연한 사람이다. 항상 협조하고자 하는 게 당연한 사람이다. 또 뭔가 맞고 틀린 거를 분별하려고 하고, 또 규칙을 세워서 이행하려고 하는 거를 타고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위치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내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의 척도가 되는 거고, 월이라는 건, 일이라는 거는 나의 개인 선호도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속에서의 나의 개인적 이제 취향, 개인적인 나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고, 시라는 거는 내가 내 삶을 전역으로 만들고 싶다, 뭐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저는 사시예요. 그러면 나는 사라는 진출을 하고자 미래를 계속 만들어 나가려는 사람이다. 근데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자 내가 노력하는 거다. 지향하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지, 그리고 그거 나의 취향에 맞고 틀리고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또 그걸 토대로 나는 어떤 삶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끝났어요. 이제 위치별 해석은 완전 기초 중에 기초니까 보통은 이제 어떻게 써먹냐면, 우리가 관계를 새로 맺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계에서 개인적 관계로 이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 관계에서 불찰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과의 개인적 관계로 끌어가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뭐 회사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가, 근데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사람이 나랑 뭐 단둘이 방에 들어가재. 그러면 그걸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지에서 맞고 들어가야 그 다음 개인 자리, 뭐 결혼을 보든지 애 낳는 걸 항상 하든지, 그런 것들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꼭 사회를 바탕으로 개인의 관계를 만들어진다. 사회라는 거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가족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나와 다른 타인은 다 사회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개인으로 이어질 수 있죠. 어떻게? 가족이라는 거는 엄마, 아빠, 뭐 동생, 이런 것들이 가족. 근데 개인이라는 거는 이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호불호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라는 건 그런 거, 가족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묶여져 있는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 개인적 관계로 이어지려면 가족끼리 친해야 우리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가 나오겠죠. 안 친하면 좋고 나쁘고 일단 가족이니까 라는 명분 아래에서 무언가 희생을 하든지 또 내어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만약에 연애를 한다 그러면은 이것 또한 내가 사회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과 미래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 관계로 이어지려면 뭐 결혼을 해야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공유하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또 애를 낳고 애를 어떻게 기르고 애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연애도 마찬가지로 뭐 저 같은 경우 상담이 들어왔을 때 보통의 연애의 시작점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점으로 아직 썸이다, 깊은 관계가 아니다, 썸도 아니고 뭐 약간 재는 중이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럴 때는 사회지로 보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할 거다 그러면 결혼은 또 개인적 관계죠. 이거는 서류상으로도 묶이고 모든 걸 공유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일지에 있는 배우자, 그래서 여기 일지를 배우자라고 보는 겁니다. 꼭 배우자가 아니라 나와 밀접한 나의 룸메이트도 돼요. 룸메를 대하는 나의 태도,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단둘이 있을 때 나의 모습, 그런 것들, 그리고 단둘이 있어서 나의 미래를 얘기하는 내 모습은 이거겠죠.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왔다고 해도 이 사람과 뭐 결혼해서 애는 잘 낳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거 말고 예상치 못한 질문이 올 때도 있어요. 뭐 속궁합은 어떤가, 이런 것들. 속궁합을 얘기할 거면 사회적 관계에서 속궁합을 논하진 않죠. 사회로 속궁합을 쓰려면 좀 위험한 말이 나올 것 같고, 이제 보통은 여기서 속궁합이 나오죠. 일지. 저 같은 경우는 궁합을 볼 때 꼭 일지 궁합 이런 식으로는 그냥 재미로 보는 거고, 지금 말했던 것처럼 사회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가정을 이뤘을 때 가장으로서 역할 같은 거 있죠. 이것도 사회적 관계예요. 우리가 아무리 일지궁합이 맞고 시궁합이 맞아도 가정에서 우리의 태도적으로 봤을 때, 즉 가정이라는 사회에서 나의 행위가 맞지 않을 때 상대와, 그러면 결국에 그것 또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도 사회다. 근데 이 안에서도 나는 뭐 자식이 더 좋아, 아니면 내 배우자가 더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뉘잖아요. 그렇게 좀 유기적으로 이제 보는 편입니다. 궁합을 볼 때 여기서 안 맞으면 여기가 맞아도 탈이 날 수가 있고, 뭐 여기가 안 맞으면 여기서 맞아도 탈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위치별 해석은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쯤에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